개념으로 수학 입을 키우는 파워수학, 안녕하세요, 은혜쌤입니다. 자, 은혜쌤의 최강 TOT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정말 최고 중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 아마 이 강좌를 선택하신 친구들이 아마 우리 이 수업 함께 하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요, 사실은 일반적인 개념강, 기본적인 문제풀이강하고는 사실은 좀 약간 차원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OT를 안 보고 오신 친구들이라면 되도록이면 OT를 꼭 확인하고 이 수업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쌤과 함께 했을 때 우리 교재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은쌤이 알려드릴 거고요. 또 우리 수업에서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은쌤이 해줘야 할 일,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친절하게 알려드렸으니까 되도록이면 꼭 OT 확인하고 은쌤과 함께 첫 수업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발을 멋지게 내딛는 날입니다. 소인수분해 파트인데요. 사실 우리 이 강좌를 듣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소인수분해를 계산을 못하거나 약수의 개수를 못 구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개념이 우리 내용 안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개념에서 심화되는 문제들도 우리 수업과 함께하게 될 테기 때문에 아마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스텝 1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라서 굉장히 쉬울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교재가 절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보면서요, 우리 이제 기본적인 수업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심화 개념들 쌤이 확실하게 다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문제인데요. 문제를 먼저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교재의 첫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혼동하고 있는 개념들에서 문제를 뽑아냈습니다. 사실은 이 자체가 똑같이 시험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런 개념들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실제로 문제에 나오는 문제들을 맞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문제예요. 우리 단원에 정말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자, 문제부터 먼저 확인할까요? 자, 다음 문장에 닮아진 걸 골라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자, 일단 221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판단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소수랑 소수가 곱해졌을 때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판단을 해줘야 한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곱수의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먼저 개념 정리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은쌤의 MTH 개념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의 주제는요, 이렇게 잡아보려고 해요. 자연수의 구분? 자연수의 구분을 할 건데, 자연수라는 게, 그죠? 일단 내추럴 넘버잖아요. 내추럴 넘버. 세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거. 1, 2, 3, 4, 이런 숫자들이 될 텐데, 이 자연수를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해요. 기준이 뭐냐가 중요할 텐데, 기준은 약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자연수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자연수를요, 약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자면 몇 종류가 있을까요? 네, 3종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약수가 한 개인 수 있어요. 뭡니까? 그쵸? 1이죠. 1이라는 숫자는 1 약수 한 개밖에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1, 이런 숫자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 약수가 2개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쵸? 소수라고 합니다. 자, 원래 소수의 정의는 뭐예요?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약수를 가지지 않는 수. 이렇게 하시면 겁나 길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생한테도 물어본단 말이죠. 도대체 소수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 얘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소수 개념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겠죠? 그죠? 자, 어쨌든 소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1과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은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뒤쪽을 잊어버려서 이 소수 자체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개념은 사실은 이렇게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약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약수가 없는 수. 다시 말하면 약수가 2개인 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약수가 2개인 수가 있다면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도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합성수라고 얘기해요.
사실 원래 합성수라는 것은 소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수입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2개 이상 모였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합성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또 이렇게 외우면 이제 정말 길어진단 말이야. 소수가 2개 이상이면 소수가 무엇인지부터 또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쵸? 약수가 3개 이상이라면 그것을 합성수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자연수를 구분할 때 약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우리가 명명했을 때 그쵸? 약수가 1개일 때 1, 약수가 2개인 수는 소수,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를 다 합쳐서 합성수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할 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 쌤의 M2H 개념의 특징은요. 우리가 지금 미들스쿨 중학생이잖아요. 근데 이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소수라는 개념, 합성수라는 개념은 고중에서 똑같이 또 이어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특별히 약수가 3개 이상인 수 중에서요. 오늘 우리가 뒤쪽에 이제 심화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교재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준 부분이 있죠. 뭡니까? 그쵸? 합성수를 굳이 따지자면 약수가 3개 이상이니까 약수가 3개인 수. 그쵸? 자, 약수가 3개인 수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치. 어떤 숫자라는 게 있을 때 기본적으로 무조건 약수 몇 개는 가져요. 무조건 약수 2개는 가지겠죠? 왜냐하면 내가 약수라고 표현할 때에는 사실 이 A라는 숫자를 어떻게 그쵸 곱하기 꼴로 썼을 때 이 멤버들을 우리는 약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수가 기본 2개는 무조건 들어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약수가 3개라면 그 다음에 분명히 한 세트가 더 있기는 할 건데 그 상황에서는 앞과 뒤가 똑같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요 재료가 그대로 제곱의 형태가 돼서 약수는 별 1개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수의 제곱수 이것이 약수 3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할 때는 소인수분의 형식이 될 거기 때문에 약수가 3개인 수는 소수의 제곱꼴. 그렇게 표현이 돼야 1과 A, 그 다음 어떤 소수의 제곱 이렇게 해서 약수가 1, A, 소수 이렇게 3개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일반적으로 이제 약수가 4개부터는 그냥 곱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약수가 홀수개인 것은 그렇죠. 일단 3개도 홀수 아니었습니까? 홀수개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아이랑 어떤 아이의 곱 이것들을 우리가 약수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 숫자가 다르다면 이거 무조건 짝수개로 가는 거잖아. 홀수개가 되기 위해서는 약수가 홀수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과 뒤가 똑같은 순간이 있기는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약수가 홀수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죠. 이것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의 형식을 띄워줘야겠다. 그래서 어떤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이런 모양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자연수 1개가 추가돼서 홀수개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시다면 사실은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그죠? 그런 스텝 2의 문제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내용은 여러분의 손으로 한번 적어보시면서 마음속에 새겨보신다면 아주 다양한 문제에서 멋지게 해결해 내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의 개수를 약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특별히 스페셜하게 약수가 3개라든지 이런 홀수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멋진 내용이고 고급진 문제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니까 추가적으로 마음속에 새겨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적용해서 본격적으로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서 동그라미 해보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221은 소수냐 합성수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수가 몇 개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수가 3개가 넘어간다면 이 아이는 뭐라고 해주시면 돼요? 합성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221, 2배수는 아니죠. 3배수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각자리 숫자의 합이 5기 때문에 이게 3배수는 아니죠. 2배수 아니니까 4배수도 아닙니다. 끝에 2자리가 4배수 아니고 5배수도 아니고 6배수도 아니에요. 점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소수들의 배수가 될 수 있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안타깝지만 얘는 7배수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 7 다음의 소수가 뭐니? 그쵸? 11이죠. 11의 배수가 되나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역시 11의 배수도 아닌 상황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그 다음 13의 배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얘는 13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91이 됐으니까 그쵸? 7을 했을 때 9, 3, 27에 91.
딱 떨어지네요. 그래서 얘가 13 곱하기 17로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1 곱하기 221을 할 수 있는데요. 13 곱하기 17로도 할 수 있으니까 약수가 몇 개입니까? 예, 4개가 됐어요. 약수가 3개 이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합성수라고 표현하기로 했죠. 그래서 합성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뭐 13까지 가서 생각하는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지만 기본적인 마음은 뭐예요? 그렇죠. 어떤 소수의 곱이 될 수가 있는가 반드시 확인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A와 B가 소수라면 A 곱하기 B는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어떤 소수고요. 어떤 소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도 1과 자기 자신 약수가 있는 거고 얘도 1과 자기 자신 약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식의 곱으로 표현했으니까 요 뭐 T라는 숫자라고 할까요? 이 T라는 숫자는 약수가 A도 같고 B도 같고 1도 같고 T도 같죠? 약수가 몇 개입니까? 4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수가 3개 이상이니까 역시 합성수입니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제곱수의 약수의 개수 오늘 다 정리를 했죠. 예, 제곱수의 약수의 개수의 특징은 뭐라고요? 그렇죠? 어떤 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이 숫자를 표현했을 때 뭐 A라는 숫자를 했을 때 1 곱하기 A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분명히 얘가 무언가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뭐 별 곱하기 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서 다 약수들이 짝수계로 등장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별이 하나만 추가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조건 홀수계가 될 것이야 라는 것으로 기억해 주셔야 여러 가지 문제에서 맞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문제처럼 제곱수의 약수의 개수는 홀수야 이렇게 하면 맞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시험에서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약수가 홀수계인 수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시면 되겠죠. 뭐가? 아, 이건 어떤 수의 제곱수야 라는 걸 기억해 주신다면 다양한 문제에서 특히 내신의 등급을 올리고 싶은 문제에서 아주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보시는 것처럼 OX를 판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역시 우리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오늘은 맞으실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대로 앞에 1번의 개념을 갖고 가셨다면 아마 이 문제 오류 없이 정답 찾아내실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장이 참이면 동그라미 하시고요. 옳지 않으면 X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모든 자연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 이상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연수의 종류는 세 종류입니다. 이 약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자면 약수가 1개인 수, 2개인 수, 3개 이상인 수. 맞습니까? 그렇죠? 자, 1이라는 숫자는 약수가 몇 개밖에 없어? 1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숫자가 약수 2개 이상이냐? 절대 맞지 않죠. 뭐가 있기 때문에 1을 항상 기억해라. 약수가 1개인 수도 있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도 우리 앞쪽의 개념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자, 보니 뭐라고 나왔어?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수학에서 이렇게 알려줘요. 어떤 소수의 제곱수는 약수가 3개야 라고 알려주지만 시험에서 어떻게 나와?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수는 어떤 수니? 라고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자, 앞쪽 개념 쌤하고 다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쵸?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수의 특징이 뭐라고? 어떤 소수의 제곱 요런 형식이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약수의 개수가 딱 3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했어요. 1, 자기 자신 그리고 그 소수 이렇게 3개만 약수로 가져주면 되는 거죠.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이런 형식을 갖는 것은요. 저 1은 소수가 아니니까 2의 제곱, 3의 제곱, 4는 소수가 아니죠. 5의 제곱, 6은 소수가 아니고 7의 제곱. 맞습니까? 그렇죠? 8의 제곱 아니고 9의 제곱 아니고요. 10의 제곱이 딱 100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셔도 되겠네요. 자, 오늘 원하는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수는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4개뿐이겠죠. 네, 근데 오늘 질문이 5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이 역시 옳지 않은 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떤 자연수가 서로 다른 3개의 소수의 곱으로 소인수 분해됐어?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세 소수의 합이 짝수이면 세 소수 중 하나는 2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 내용은 겁나 중요해요. 정말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이건 왜 중요하냐면 뒤쪽에 우리 문제 풀 때 아주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여쁘게 별을 이렇게 이쁘게 하나 달아주시고요. 요 아이디어를 잘 정리해 두시고 뒤쪽에 문제에서 반갑게 인사한 다음 잘 사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이것이 서로 다른 세 소수의 곱으로 소인수 분해가 된대요.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세 소수의 합이 짝수였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제 뒤쪽에 구체적인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짝수라고 말해주면 되게 쉬울 텐데, 짝수라고 말을 안 해주고, 여기 뭐 180, 뭐 132 이런 식으로 짝수인 수를 하나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건 짝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다면 사실은 생각의 시간을 아주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모르는 게 네모, 세모, 별, 세 종류나 있어요. 근데 등호는 하나밖에 없죠. 그럼 사실 여러분이 신이어도 네모, 세모, 별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르는 게 원래 세 개면 등호가 세 개 있으면 쿨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모르는 게 세 개인데 등호 하나밖에 없으니까 겁나 어려운 거야.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이 수의 종류를 기준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특히 더하기에서는 짝수와 홀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개념적으로 하나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소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소수에 뭐가 있나요? 2하고 3하고 5하고 7하고 9는 아니죠? 10이라고요. 자,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이 소수들 중에 하나만 특이한 것을 갖죠. 자, 하나는 뭡니까? 그 하나의 숫자는 2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우리가 짝수라고 지금 짝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짝수라고 얘기할 때 짝수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죠? 2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모든 짝수들은 다 2라는 약수를 가지니까 사실은 짝수 중에서 소수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만 짝수고요. 얘네들은 다 홀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아이만 짝수야 라는 것을 이용하고 싶을 때 오늘 이런 내용을 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본적으로 소수는 홀수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만약에 셋 다 홀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홀수랑 더하면 뭐죠? 짝수입니다. 근데 짝수랑 홀수, 예를 들면 2랑 3이랑 더하면 뭐야? 홀수지.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하면 홀수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오늘의 결과는 짝수여야 되겠네. 그러면 홀수가 3번 다 홀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이쪽은 홀수인데 이쪽은 짝수였으니까 같을 수가 없단 말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줘야겠어? 홀수가 3개인 건 안 되겠어. 그럼 홀수가 2개면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홀수끼리 먼저 더하면 짝수라고 했어요. 짝수랑 더하면 짝수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3개를 더했는데, 다시 말하면 홀수개를 더했는데 그 결과가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어도 몇 개? 짝수가 1개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1개는 꼭 있어야 된단 말이야. 물론 뭐 제일 좋은 건 짝짝짝인데 짝짝짝은 일단 불가능하지. 왜? 소수들 중에 짝수가 딱 1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건 1개거나 없거나 이런 것만 가능한 건데 1개인 것만 가능할 수가 있겠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짝수를 만들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그 유일한 짝수가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되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두신다면 안 배우고는 맞기 힘든 정말 중요한 문제 한 문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세수의 합이 짝수면 세 소수 중 하나는 2냐라고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딱 2죠. 그래서 이 하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고정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수 중에 짝수인 게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제 기본적인 중요한 문제들 확인을 해봤어요.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이제 개념 쪽 문제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 파트를 잘 해두시면 뒤쪽 문제는 빠르게 술술술 풀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이제 한번 골라보자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보기에 보시면 소수, 짝수, 홀수 중에 고르면 되는 상황이죠. 맞습니까?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이거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자, 자연수는 어떻게 나눌 수 있대요? 그쵸? 자연수를 나눌 수 있는 방법, 뭐 짝수, 홀수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1, 그리고 합성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그쵸? 약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수를 나눴던 거네요. 자, 약수가 1개인 수,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니까 여기에는 약수가 2개인 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약수가 2개인 수는 소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2를 제외한 모든 소수는 뭡니까? 그쵸? 다 홀수겠네요. 맞습니까? 오늘 방금 앞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자, 2라는 게 소수 중에 유일한 짝수다. 나머지는 모두 다 홀수다. 라고 얘기해줬으니까 그 내용 기억하고 있다면 문제 맞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부터 이제 가보도록 할 텐데 4번 문제부터는 사실은 우리가 내신에서도 보실 수 있는 문제죠.
아주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유형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2 곱하기 n 플러스 1 분의 110이 뭐가 됐으면 좋겠대?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런 자연수 뭐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떤 분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그쵸? 분모가 있긴 하지만 겁나 다 약분이 돼야 되는 거잖아. 약분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2 곱하기 n 플러스 1이 뭐여야 돼요? 110의 약수여야 되겠죠? 그래야 뭐 이렇게 약분이 돼서 분모가 싹 다 사라지고, 그럼 결과적으로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2 곱하기 n 플러스 1이 110의 약수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110의 약수가 뭔지를 알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0의 약수부터 구해볼 건데, 110이란 것은 11로 소인수 분해하시면 10이 되니까요. 2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수를 실제로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죠? 1하고 110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하고 얼마가 됩니까? 2하고 55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하고 11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런 아이들이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사실은 결과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6개 가지고 다 생각해봐도 되지만 시간을 좀 절약하고 싶다면 오늘 우리의 주어진 모양을 보시면 되는데, 자, 오늘 모양이 뭐냐 하면 일단 n이 자연수예요.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자연수. 짝수죠. 에 1을 더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가 되면 돼요? 홀수였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은 110의 약수면서 홀수이기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짝수인 것들을 다 깔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n이 오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1이어도 3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러니까 1일 수도 없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3개 정도만 따져보면 되겠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그냥 일일이 다 따져도 되지 않나요? 네, 따져도 됩니다. 오늘은 6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별 차이가 안 나겠죠. 하지만 이게 개수가 되게 많아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외시키는 거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이디어들은 소중하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 2 곱하기 n 플러스 1이 그래서 몇이거나 5여도 되고요. 그죠? 2 곱하기 n 플러스 1이 옆쪽에다 쓰겠습니다. 11이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n 플러스 1이 55여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1을 넘겨주시면 뭐 4면 되니까요. n은 2면 됩니다. 첫 번째 n이 2가 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2 곱하기 n. 양쪽에 1씩 빼주면 10이 될 테니까 n이 5면 또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세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넘기면 2 곱하기 n이 54가 될 테니까요. n이라는 것은 2에다 몇을 곱하면 그렇죠. 27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숫자로 찾아주신다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10의 약수까지 생각을 했다면 그 다음에 형태를 보면서 홀수들만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5번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뭐라고 했냐면 세 자리 자연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세 자리 자연수가요. 3의 배수이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일단 요걸 하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뒤쪽에서 자세하게 볼 테니까요. 오늘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볼 텐데 3의 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죠? 그쵸? 각자리 숫자 합이 3배수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3의 배수다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7 더하기 2 더하기 네모가 일단은 3의 배수여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얘가 9 더하기 네모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9는 이미 3의 배수가 됐으니까 이 추가되는 이 아이 역시 뭐면 좋겠구나? 3의 배수였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게 한 자리잖아. 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3의 배수에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3, 6, 9도 있을 수 있지만요. 사실은 0이어도 되죠. 왜냐하면 그죠? 이미 9였기 때문에 여기 0이어도 9 더하기 0은 3의 배수가 맞거든.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0, 3, 6, 9 이렇게 4가지를 맥시멈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그 4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네모가 0이라면요. 우리 숫자는 720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어떤 숫자의 제곱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빼주셔야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네모가 3일 수도 있겠죠. 723 이렇게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안타깝지만 이 아이도 어떤 수의 제곱수는 아니었어요.
자, 오늘 조건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 일단 3의 배수가 되면서 무슨 수의 제곱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수가 6이면 726이 될 텐데 이 아이 역시도 소인수 분해해보시면 제곱수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모가 9인 상황을 생각해보면 729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요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는요. 사실 각자리 숫자의 합이 그쵸. 3의 배수가 일단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얘는 각자리 숫자의 합이 9배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9의 배수가 될 수도 있겠지. 자, 98에 72, 81 이렇게 되면서요. 얘가 또 9, 9, 81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9 곱하기 9 곱하기 9.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수의 제곱수였잖아요. 그러나 9가 또 어떤 수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3도 두 개가 있고 9도 두 개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3과 9. 27의 제곱수가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의 정답은요. 네모가 9가 돼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6번 문제 가보도록 할까요? 6번 문제도 사실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우리 친구들은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쌤이 우리가 사실은 이제 고등에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요.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우리가 중등에서 배웠던 그 아이디어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리와 개념으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A를요. 자연수 B로 나눴더니 몫이 12고요. 나머지가 21이었다고 합니다. 보자마자 등식을 쓰실 수 있는 능력자들이라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선생님 전 그게 좀 어려워요 하시는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우리가 숫자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나눗셈처럼 하시면 돼요. 자연수 A를 뭐로 나눴어? B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몫이 11에 시킨 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라고 했어? 21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 구조를 쓸 수만 있다면요. 여기로부터 등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죠? B랑 10이랑 곱하고 21을 더하면 A가 될 것이야 라는 등식 하나 만들어줄게요. A라는 숫자는 B 곱하기 12 플러스 21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질문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번에 A라는 숫자를 자, 몇으로 나눠요? 12로 나눴으면 좋겠대요. 이번엔 12로 나눴으면 좋겠대.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니? 라고 묻고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걸 바로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원리를 가지고 이 구조가 나왔을 때에는 무조건 이렇게 바꿔줘야 돼 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 있다면 이제 다른 건 몰라도 A 자리에 이렇게 써주는 일은 해주실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A 자리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얘는 B 곱하기 12고요. 플러스 21. 그리고 걔를 12로 나눴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숫자에서 나눗셈을 했던 게요. 식에서도 동일하게 그대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앞쪽은 앞쪽끼리 하시고 뒤는 뒤를 따로따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12한테다 무엇을 곱하면 얘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곱하면 되죠? 그죠? B를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똑같이 곱해주면 돼. 우리 숫자 나눗셈 하는 거랑 식 나눗셈 하는 거 완전 똑같은 원리를 사용하거든요. 자, 곱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12 곱하기 P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눗셈 할 때 위에서 아래 어떻게 하냐? 빼지. 식에서도 똑같아. 위에서 아래 똑같이 빼주시면 돼요. 자, 뺀 다음에 어떻게 하니? 나머지 그대로 내려 쓰면 되겠죠. 얘는 뭐 다 없어졌기 때문에 남은 게 21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또다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1을 21. 몇 번 들어가겠냐? 한 번은 들어가겠죠? 네, 더하기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또 곱해 주시면 돼요. 요렇게요. 자, 그러면 12가 될 겁니다. 자, 위에서 아래는 어떻게 한다고? 빼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9가 남았죠. 자, 나머지의 약속은 뭐예요? 예, 나머지는 0 이상이어야 되고 12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나머지 9라는 조건이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숫자의 나눗셈의 원리를 그대로 알고 있다면요. 그 내용 가지고 그대로 우리 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우리 고등수학에서 아주 미친 듯이 많이 쓸 겁니다. 자세하게 또 배우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정말 멋지게 풀 문제 많이 있으니까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다면요. 네,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27에 1988 제곱의 1의 자리수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 앞쪽에 사실 개념 정리 페이지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수의 거듭 제곱의 1의 자리 숫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쵸?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복되는 것을 알고 있니? 를 묻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실제로 계산을 못하게. 이런 건 이제 그쵸? 되게 좋은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무슨 뜻이죠?
그치. 27을 정말 미친 듯이 많이 곱해가지고 1988번 곱했을 때의 1의 자리 숫자잖아요. 예. 수학이 여러분한테 어떤 똑같은 행위를,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똑같은 숫자를 1988번 곱하는 건데, 똑같은 행위를, 한 5번 이상 시키잖아요. 예. 그런 거는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988번 곱하라고 하는 순간, 어머. 규칙이 있나 봐.에 집착을 해주신다면 아마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쪽의 개념을 잘 정리해 두신 친구들이라면 1의 자리 숫자는 어디만 봅니까? 1의 자리만 보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27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7의 1제곱에 1의 자리 숫자는 7이에요. 그죠? 근데 27의 제곱에 1의 자리 숫자는 어떻게 될까? 27 곱하기 27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1의 자리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맞죠? 1의 자리 숫자는 어차피 얘네 둘이 곱했을 때만 발생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77에 다시 9로 끝나겠지. 뭔지 모르겠지만 9로 끝날 거야. 1의 자리 숫자는 9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요. 27의 세제곱은 그죠? 이 어쩌고저쩌고 9로 끝난 숫자에다가 또 27을 곱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1의 자리 숫자는 여기서만 발생을 한다는 얘기지. 이해되셨죠? 9, 7에 60,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3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27의 4제곱을 보겠습니다. 27의 4제곱은 마찬가지죠.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27을 곱하게 될 테니까 보시는 것처럼 역시 1의 자리끼리 곱해서 뭐가 되겠어요? 1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27의 5제곱.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뭐뭐뭐뭐 1로 끝난 숫자에 또 27을 곱하면 될 테니까 역시 7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1의 자리 숫자는 1의 자리 숫자끼리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보니까 1의 자리 숫자가 7, 9, 3, 1이었는데 다시 7로 돌아갔어. 그럼 여기다 또 7 곱할 거니까 그렇죠. 또 9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패턴 있게 계속 돌아갈 거란 얘기야. 그래서 규칙성 있게 다시 한번 써보면 27의 5제곱이 다시 7이 됐어요. 자, 그럼 그 아이디어대로 어떻게 되겠어? 그치. 안 해봤는데 27의 6제곱은 다시 9가 될 거라는 거, 이 일이 미친 듯이 많이 반복이 될 거라는 거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얘는 4개가 세트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이제 관심사는 그렇죠. 1, 9, 8, 8 안에 이 4개짜리 패키지가 몇 번이나 돌아가고 몇 개가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4, 4, 16이고요. 4, 8에 32. 네, 그쵸? 4, 9, 36이네요. 4, 7에 28 해서 딱 떨어지네. 맞습니까? 4개짜리 패키지가 딱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얘는 정확하게 4배수라는 거지. 자, 오늘 지수가 4배수인 상황일 때에는 그쵸? 1의 자리 숫자는 1로 끝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는 1이 될 것이다. 그쵸? 27의 8제곱도 1로 끝날 테니까 지수가 4의 배수일 때 우리는 1로 끝나는구나를 알 수 있고요. 오늘 1988이 또 아름답게 4배수였기 때문에 이 아이 역시 1로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라 아마 우리 친구들이 편안하게 풀어내셨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냥 꼼꼼하게 실수 없이 빼먹지 않고 하기만 했다면 아마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을 텐데요. 자, 1부터 10까지를 다 곱해져 있어요. 이것을 소인수분해하자라고 얘기했어. 자, 소인수분해는 뭐예요? 그렇죠? 어떤 수들의 곱으로 표현해주면 되는데 그 모든 아이들이 다 소수여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소수의 곱으로 표현해주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1부터 안타깝지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각각 소인수분해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 곱하기 1은 생략해도 되니까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2는 그대로 소수죠? 3도 그대로 소수고요. 그러나 4는 2의 제곱, 5는 그대로 소수가 될 것이고 6은 2 하나, 3 하나, 7은 그대로 소수가 되겠죠? 8은 2가 3개예요. 9는 3이 2개고요. 10은 2가 하나, 5가 하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아이를 오늘 보는 것처럼 2와 3과 5와 7의 거듭제곱의 꼴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2는 몇 개가 있습니까? 2는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서 2개, 그리고 여기서 하나, 그리고 여기서 3개, 여기서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 1개짜리가 지금 3번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5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 2에
8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3을 가보도록 할까요? 3은 3에 하나가 있고요. 여기도 또 3에 하나가 있고요. 여기도 3에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쵸? 3의 4제곱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5는 어디서 등장하냐? 그쵸? 5는 5 하나랑 그 다음 2 곱하기 5에서 또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5는 2개가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7은 어떻게 됐어요? 7은 중간에 딱 한 번만 등장하죠? 7의 1제곱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요, 그 지수들의 합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x가 8이 될 것이고, y는 4가 될 것이고, z는 2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그것들을 다 더해주면 오늘 질문의 정답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정답은 14가 8번 문제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실 수만 있다면, 그리고 거듭제곱의 개념을 알고 계시면 충분히 맞으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9번 문제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문제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는요, 이 자체로 내신에 그냥 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재의 전문항이 다 그렇긴 하지만요, 아마 출제빈도 굉장히 높은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텐데. 자, 245의 가능한 자연수 A를 곱해서요,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245라는 숫자가 있는데 거기 어떤 숫자를 곱하고 싶대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제곱수의 특징이 뭘까요? 자, 제곱수의 특징은요, 요걸 하려면 사실 우리가 지수법칙이란 걸 좀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맛보기를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A의 제곱의 뜻은 A 곱하기 A죠. 맞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A 2개의 B 3개의 제곱의 뜻은 뭘까요? 그쵸? 자, 가로가 있고 제곱이 있다는 건 이 전체를 2번 곱하겠어.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풀어줬으면 A 2개, B 3개 곱하기 A 2개, B 3개. 우리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풀어줬으면요. A 2개가 있고 B 3개가 있고 A 2개가 있고 B 3개가 있는 거죠. 그럼 A는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겠어? 그쵸? 4개가 있을 겁니다. 그죠? 2개짜리가 2번 있게 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B도 3개짜리가 2번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곱하기네요. A의 4제곱 곱하기 B의 6제곱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기억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수는 전개할 수 있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개할 때 곱하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 아이가 그만큼 있어 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2의 제곱에 2번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B의 세제곱에 2번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수학에서 얘는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주면 그 다음엔 이렇게 할 줄 아니? 를 많이 물어봐요. 제곱으로 묶을 수도 있다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 아이가 어떤 수의 제곱이 되고 싶어 라고 얘기했다는 건 그 자연수를, 만약에 내가 소인수분 했어. 그랬더니 뭐 A의 어떤 제곱에 곱하기 B의 어떤 제곱에 곱하기 뭐 C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곱 뭐 할 수 있다고요? 전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놓고 나서 보니까 2네모가 될 거고, B의 별 곱하기 2가 될 거고, C의 달 곱하기 2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2 곱하기 어떤 애, 2 곱하기 어떤 애, 2 곱하기 어떤 애를 우리는 고급지게 뭐라고 합니까? 2의 배수? 짝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개념에서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는 것은 이것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최대한 많이 쪼갰을 때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 지수가 모두 짝수여야 된다라는 개념은 여기서부터 나왔던 겁니다. 자, 가슴 속에 깊게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결론적으로 외워줘야겠지만 디립다 외우지 말고 우리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이씨 외우면 아주 다양한 문제에서 멋지게 활용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를 소인수분해한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인수분해 해보도록 할게요. 245를 소인수분해 하니까 일단 뭐 5는 하나 들어가겠죠. 5, 4, 20이고요. 5, 4, 45. 그대로 바로 됐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숫자는 245라는 숫자가 5 하나에 7두개였어요. 그리고 네모 이렇게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우리가 원하는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결과는 어떤 형식이어야 된다고?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뭐는 하나 필요하겠어? 그렇죠? 5가 하나는 필요하겠네.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숫자는 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더 있을 거라면 어떤 수의 제곱의 형식으로 있어야,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수를 다 짝수계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네모 중에서 제일 작은 수 하면 그냥 5번 하나 있으면 됩니다. 맞죠? 자, 오늘 문제는 뭘 원했어요? 그렇죠? 가능한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수는 별이 그냥 1이면 되겠죠. 그냥 5에 하나만 있어도 이것은 완전 제곱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5가 최종적인 우리 질문의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숨가쁘게 개념부터 사실은 뭐 1스텝이긴 하지만 충분히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들로 함께 풀이를 해봤습니다. 우리 이 파트, 소인수분해 파트 자체가요, 이 사실 대학 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 수에 관련된 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뭐 개념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로만 배우지만 문제는 정말 어렵게 아주 많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뒤쪽에서 우리가 스텝 2나 스텝 3에서 풀어보게 될 문제들은 사실은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 뭐 형 누님들이, 그렇죠? 고등학교 선배들이 모의고사에서 만났던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단계들을 거치면서 제대로 잘 공부해 두신다면 정말 중학교 때 배워서 고등학교 수능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멋진 수학의 시간들이 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첫 시간인데 숨가쁘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오늘 배웠던 이 개념들 만땅 쓰는 정말 고급진 문제들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